곽튜브 이나은 씨. 제가 이거 추석인데도 아까쯤에 1시간 정도 좀 찾아봤습니다. 또 제가 너무 헛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제가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도 너무 헛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좀 찾아봤어. 자, 일단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곽튜브 채널에 이나은 씨가 출연을 하셨어요. 곽튜브님은 여행 유튜버시죠. 그래서 유럽에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인 것 같죠.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유럽에 곽튜브 씨와 이나은 씨가 같이 여행을 떠나서 뭐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 특정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다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다 재밌게 봤다고 하고 유럽도 뭐 좋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영상 이제 후반부에 둘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곽튜브 씨가 이나은 씨가 옛날에 학폭 관련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연락처를 차단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학폭 관련된 게 허위사실이다, 학폭한 적이 없다라는 기사를 다시 보고 차단을 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곽튜브 님이 학창시절에 이제 학폭을 당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유퀴즈 같은 데 나오셔서 학폭 당했던 때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이신 적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학폭에 관련해서 좀 너무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기사만 보고 섣부르게 내가 차단을 했었는데 이제 미안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좀 하셨어. 그리고 이나은 님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그 당시에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서운한 마음이 없진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우리 뭐 앞으로 뭐 잘 지내자 이러면서 좀 훈훈하게 끝났어. 근데 저는 이것도 뭐 홍은채 씨 사태 때랑 마찬가지로 좀 저항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하게 느끼는 제 감정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일단 이나은 씨 학폭은 팩트가 아니고, 이나은이 학폭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쓴 사람이 이나은 씨한테 허위사실 얘기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저 고소 취하를 해줬죠. 학폭 아니에요. 학폭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학폭 이나은으로 이미 규정 짓고 학폭을 당하면서 울었던 애가 학폭한 애를 막 이렇게 쉴드 쳐준 애, 이게 불편했었나 봐. 근데 학폭 아니라는 걸 알아도 이제 무적의 치트키가 하나 더 있는 게, 거기 이제 현주 씨가 있죠. 에이프릴이었냐 팀 이름이? 전 솔직히 에이프릴 뭐하는 팀인지도 잘 몰라요.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그때 이제 현주 씨라는 멤버가 있었는데 에이프릴 몇 멤버가 담합해서 현주 씨를 이제 왕따를 시킨 사건이 훨씬 유명하죠, 사실 학폭보다. 그래서 이제 뭐 현주 씨는 그 팀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에이프릴은 현주 씨를 왕따 시켰던 게 들켜서 들통이 나서 팀이 이제 와해가 돼서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뭐 개인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많이 집중 조명되는 것들이 뭐냐면, 현주 씨하고 현주 씨의 동생이, 친남동생이 에이프릴에 뭐 이나은 씨를 포함한 몇 멤버가 뭐 우리 누나를 어떻게 뭐 괴롭히고 왕따를 시켰다라는 걸 인터넷에다가 현주 동생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올렸는데, 그거를 이나은 씨랑 뭐 다른 멤버도 아마 했겠죠. 고소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흑자야, 학폭은 아니어도 왕따 주동자잖아. 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고소를 한 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나은 씨 측 주장은 현주 씨랑 현주 씨 남동생이 허위사실로 우리가 현주를 왕따를 시켰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렸다, 이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넣은 겁니다. 고소를 뭐 한 6개인가를 넣었대. 이게 근데 어떻게 6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멤버마다 하나씩 넣었는지 뭐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무혐의가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 역시 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송사를 겪어보지 않았으면 저 역시 오해를 했을 거예요. 제가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저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걸 알아서. 근데 현주 씨 남동생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무혐의를 받으셨다 해도 그 말이 현주 씨 남동생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마치 이나은이 왕따를 주도하고 괴롭혀 놓고 그거를 폭로한 사람을 입막음을 하려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를 받았으니까 여기가 존나 거짓말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고 여기가 착한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법리라는 용어를 쓰는 게 웃기긴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본인이 이게 허위사실임을 알고 악의적으로 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해요. 공연해야 합니다. 공연성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현주 씨 남동생은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인지한 채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법적으로는 그래요. 뭐가 맞는 거임?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 오해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아까쯤에 이도노 변호사가 판결문 읽어보기 한다 그러셔가지고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판결문이 나오더라고. 뭐 풀로 나오진 않지만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굉장히 마치 이 무리가 악의적으로 나 괴롭힌 게 사실인 것처럼 읽힐 수밖에 없게 보이더라고 내가 봐도. 근데 내가 그 송사를 이제 여러 개 겪어보니까 제가 이제 비전문가지만 이제 조금 아는 체를 해보자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민사처럼 뭐 둘이 주장을 해 뭐 재산에 대해서 이 새끼가 틀렸어 그럼 이 새끼가 맞는 거지, 이 새끼가 틀렸으면 이 새끼가 맞는 거고.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게 이 사람의 죄가 있냐 없냐를 묻는 거라서 이 사람의 죄가 없다고 해도 이 사람이 옳다 정의다는 아니에요. 이 사람도 죄가 없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그리고 저는 이걸 옛날에 우연찮게 쇼츠가 떠서 그때 에이프릴 사건 해가지고 쇼츠가 엄청나게 떴었는데 그 중에서 그 현주씨 영상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중립기호를 박을 수밖에 없겠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 에이프릴에서 몇몇 멤버가 이현주를 일부러 따돌리고 괴롭혔다 라는 상황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현주가 진짜로 이상한 애여서 좀 같이 어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멀리 했다. 근데 이현주 당사자는 자기가 왕따를 당한다고 느꼈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측이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고 양측 주장이 맞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양측에 둘 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현주씨 텀블러에 청국장 뭐 그걸 넣어서 뭐 냄새나게 뭐 방치했다. 뭐 사실은 된장국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그거죠.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일부러 그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이프릴 그 회사죠. 회사 이름 뭐냐? 그 회사에서 이제 올려준 자료를 보면은 그 찬장 같은 데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데 텀블러가 진짜 존나 많긴 해. 텀블러가 뭐 한 20개쯤 있더라고. 누가 누구 건지 솔직히 알 수 없어. 그리고 이현주 씨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었는데 나중에 그 내 신발인데 하니까 뭐 던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던졌다도 뭐 이렇게 던졌는지 아니면 미안하고 이렇게 던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동영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양쪽 주장은 달라. 집어 던진 적 없다. 던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측에서 또 올린 걸 보면은 그 신발 벗어놓는데 그 신발장 사진 올려놓는데 신발 진짜 너무 많긴 해. 막 20-30컬러가 있어. 헷갈릴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굳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피해를 받은 사람의 의견에 조금 더 귀가 기울여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처음엔 그랬죠. 근데 제가 뭘 하나 봐버렸어. 그게 이현주 씨가 에이프릴을 탈퇴하시고 다른 걸그룹 오디션에 참가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 프로듀스 101 같이 뭐 그런 것들이 옛날에 좀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나왔었는데 어디를 참여를 하셔가지고 뭐 안무가 숙제가 왔어. 그래서 안무 연습을 다 같이 하고 있어. 한 10명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 뭐 줄이 한 3줄쯤 됐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어떤 좀 체격이 좀 있는, 다 여자입니다. 여자 멤버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현주 씨하고 같이 이렇게 안무를 하는데 약간의 터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무를 막 이렇게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살짝 이거 다 왔나 싶은 정도, 다 왔나 안 닿았나 싶은 정도로 뭐 약간 이 정도 터치가 있었는데 현주 씨가 갑자기 이래서 걔가 미안 사과를 했어. 아니야 괜찮아. 내가 그러면은 몸이 크고 네가 좀 작으니까 네가 이 앞에 와서 해. 내가 뒤에서 할게. 아니야 괜찮아. 해서 안무 연습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안무 연습 다 끝나고 나서 약간 뭐 서로 뭐 속마음 얘기하기 뭐 이런 걸 하나 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현주 걔가 갑자기 근데 나 아까 안무 연습하다 맞아서 여기 멍들었어. 그 멍이 들 수가 없어. 그게 나도 봐서 이거 몇 번을 봤어. 나도 멍이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터치가 있었던 그 큰 애 있잖아. 걔가 이제 성격이 약간 나랑 비슷해. 멍이 들었다고? 이러면서 나 아까 너한테 맞아서 멍들었어. 이거는 내가 당사자였으면 진짜 눈깔 돌아갔을걸. 근데 실제 그분도 약간 눈깔 돌아갔어. 그래서 내가 널 쳤다고 내가 쳐서 멍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막 약간 소란스러워지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서 무슨 어떤 식으로 해도 그 체격 있던 그 여자분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논쟁의 여지가 일단 맞았다는 기본이야. 얘랑 안무 연습을 하다가 얘한테 맞았다가 기본이 되는 거야. 둘이 체격 차도 나지. 얘도 터치가 있었던 것 자체는 부인을 안 하지. 그럼 제3자가 듣기에 터치가 있었던 건 사실이네. 뭐 친 건 사실이네. 근데 얘는 살짝 쳤다 그러고 얘는 세게 맞았다 그러고, 그럼 얘는 막 멍들었다 그러고 지금도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찾아서 보세요. 그게 멍들고 지금도 아플 수 있는 수준의 터치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어떤 분하고 다툼이 있으면서 좀 인간의 여러 유형들, 인간 군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을 때였어. 그래서 현주 씨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을 뭐 강제로 이렇게 뭐 설득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보세요. 이상합니다. 좀 이상해요. 제가 거기에서 느끼기로는 일단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하시고 매 순간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면 안 되고 인정 욕구가 너무나 강하시고 그에 반해서 실력이 그렇게 있진 않으세요. 그냥 뭐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생각을 막 주입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알아서 판단들 하셔. 그냥 난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럼 저도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만약에 제가 이현주 씨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렇다고 해서 이나은이 정의가 되는 건 아니죠. 이나은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저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제가 그 양쪽 걸 다 본 다음에 느낀 거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한쪽은 왕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한쪽은 그냥 제가 조금 특별한 친구고 그래서 좀 가까이 하기 좀 어렵고 좀 그랬던 거지 따돌리고 괴롭히고 이런 건 아니다. 양측 주장 다 일리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이미 있죠. 그 화영 씨인가? 그 무슨 쌍둥이 있잖아. 옛날 티아라에 나중에 들어간. 거기도 똑같아요. 처음에 무슨 왕따 당했다 막 이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또 왕따에 많이 예민할 때여가지고 티아라 쳐 죽일 들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양쪽 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화영 씨 쪽 문제가 더 컸던 걸로. 그래서 저는 이건 중립기여를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나은 씨가 정의가 되는 건 전혀 아니죠. 저는 이나은 씨가 매우 큰 패착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곽튜브님 편에 혹은 뭐 제3자 입장에서 곽튜브님을 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소위 이제 뭐 조선 것들은 질투가 많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막 이러면서 마치 곽튜브가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나은이 잘 나가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정반대까지는 아닌데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나은 씨가 잘 나가지 않는데 이래서 욕을 나 처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나은 씨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나중에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고 인기를 얻고 잘 나가진 다음에 그거를 뒷수습을 잘한 사례가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얼마든지 차고 넘쳐요. 근데 이나은 씨의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이나은 씨의 문제는 아직 안 잘 나가는데 이거를 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직 안 잘 나가는데.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병헌 아저씨도 좀 문제가 있었죠. 또 몇 명만 대봐. 문제 있었던 사람들 뭐 몇몇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터진 직후에 나와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아직 용서를 하지 못했는데 심정적으로 나와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 저항받아요. 욕 뒤지게 처먹어. 근데 이병헌 아저씨가 되게 똑똑하다고 느낀 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좋은 작품들을 연달아 선보여서 사람들 인식에 저 새끼가 연기 안 한 기똥차긴 해. 와 대체가 안 되긴 해. 이런 생각이 박힌 이후에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자기도 모르게 용서를 하는 거야. 약간 자기도 모르게 용서를 해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나은 씨는 아직 성공을 안 했어.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용서를 해주지도 않았어. 근데 나 사실 오해받고 있었다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계속 나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초기화되는 거야. 약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한테 화를 낼 때 초반에 존나 화가 났다가 그 화가 조금씩 가라앉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조금씩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작품을 보여주든 뭐 노래를 기똥차게 하든 뭐 국위선양을 하든 뭐 나발을 하든 긍정적인 일을 하면 이 낮아진 분노를 실력으로 덮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뭐 차고 넘치죠. 존나 많죠. 우리나라 연예계. 그러면 뭐 이병헌 씨든 누구든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나은 씨는 사람들의 그 분노가 내려갈 때쯤에 자꾸 들춰. 불쏘시개로 들춰. 불이 꺼져갈 때쯤에 불쏘시개로 들춰. 막 누구랑 무슨 뭐 열애설이 나고 누구랑 뭐가 나고 한 번씩 꼭 나와. 이게 내가 누가 생각났냐면 그 김민희 씨. 저는 김민희 씨의 연기를 좋아해요. 김민희 씨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김민희 씨 연기를 존나 잘한다 생각해요. 근데 김민희 씨가 진짜 죽어도 용서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계속 그 홍상수 그 아저씨랑 같이 공식 석상에 나오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아가씨 때 약간 봐주려는 사람 좀 나왔었어. 왜냐면 연기를
나 잘하니까. 아가씨의 그 역할을 김민희 씨만큼 해낼 수 있는 우리나라 배우는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민희 씨가 뭐 불륜 뭐 이런 안 좋은 꼬리표가 붙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사그러들 수밖에 없고, 그때 아가씨라는 작품이 대박을 하면서 이때 아가리 닥치고 좀 가만히 있고 좋은 작품을 연달아 선보인 다음에 약간 이병헌 아저씨 테크트리로 자기가 연긴 잘해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었는데, 불이 좀 꺼져갈만 하면 홍상수랑 어디 끼다 나와. 불이 좀 꺼져갈만 하면 홍상수랑 어디 끼다 나와. 이러니까 사람들이 용서를 아예 할 수가 없어. 계속 빡이 돌아있어. 사람들이 전현 저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 보소 이러면서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 막 분류는 다르지 이러는데 설경구는 지금 어떻게 활동하냐고. 그러면 설경구가 만약에 김민희처럼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 사람들의 분노가 좀 줄어들 때쯤에 좋은 작품 막 선보여서 막 불안당이랑 막 나왔어. 1987에도 막 좋은 역할 맡고 하면서 좋은 작품들로 조금 덮었어. 그때마다 그 와이프분 이름 뭐냐, 파르마, 그분하고 공식성상에 계속 팔짱 끼고 쳐 나와가지고 우리 인꼬 부부 잘 살아요 이랬으면은 용서 못 받아. 뭐 지금도 용서를 해준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 야마 돌지. 저것들 씨발 남의 가정 파탄내고 저렇게 이쁘게 사는 거 보소 짜증 존나 나네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설경구 씨가 영리하다기보다는 멍청하지 않은 게, 송윤아 씨랑 팔짱 끼고 어디 뭐 공식 석상 쳐 나옵니까? 지금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안 나오잖아. 송윤아 씨는 사실상 그 당시에 커리어가 아예 끊겨버렸고 아예 대중 앞에 나오질 않으셨고, 설경구 씨도 작품만 찍지 어디 쳐 나오질 않아. 불안당 같은 걸로 저기 깐영화제인가 뭐 그런데 초청 받을 때도 그냥 배우들끼리 가지 송윤아 씨 안 데리고 나가. 근데 만약에 김민희 씨처럼 어디 공식 성상 쳐 나갈 때마다 계속 끼고 다녔어 봐. 그러면 사람들이 빡이 돌지. 그게 지금 이나은 씨가 딱 그 꼴이야. 아니 사람들이 잊고 있어 이제. 불씨가 사그러 들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이강인, 그 이강인 씨 지금 뭐 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드라마 찍고, 불씨가 또 사그라들고 있어. 곽튜브 불쏘시개로 존나 휘적거려. 불이 활활 타 계속. 아 씨발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냐고. 좀 가만 좀 계셔 좀. 그래서 이 얘기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을 하고도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신 분들이 다들 작품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좀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일단 사람들의 분노, 불이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려. 근데 아직 불씨는 있어. 불씨가 아예 꺼지는 건 불가능해. 불씨가 아직 있어. 이때 좋은 작품, 실력으로 흙을 덮듯이, 마치 그 불씨에다가 흙을 덮듯이 덮는 거야. 이렇게 그런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나은 씨는 아직 본인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냥 학폭으로 유명함, 왕따로 유명함, 끝. 열애설로 유명함, 끝. 그 어떤 것도 보여준 적이 없어. 근데 마치 그걸 보여준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고. 여기서도 지금 작품을 뭘 하나 찍으셨잖아. 뭐 덱스 씨랑 뭐 나오고 뭐 했다며. 그래가지고 덱스 씨랑 같이 무슨 한강에서 뭐 10몇 킬로 뛰고 뭐 그랬더만. 그러면 그 작품이 좀 공개가 되고 사람들한테 뭐야 이나은 연기 개 못한다던데 잘하네, 곧잘 하는데, 뭐 예쁘네, 쟤는 자연미인이잖아,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을 때, 그제서야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와가지고 좀 힘든 시절 얘기 진짜 조금만 해야 돼. 학폭 그거 거짓말인데, 전부 거짓말인데, 이렇게 완전 단호하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은근슬쩍 아니에요. 뭐 저도 제가 처신을 잘못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대중을 떠봐. 그랬을 때 대중들이 맞다, 쟤 그런 거 있었지. 그때 기획사에선 뭘 해야 돼? 기사를 좀 터뜨려 줘야지. 학폭 사실 아니었었는데 억울했던 이나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몇 개 뜨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사실 아니었어? 나 몰랐네만. 좀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곽튜브 저런 게 나왔어야 되는 거야. 3단계쯤에. 근데 씨발 아직 1단계도 안 됐는데 3단계를 바로 틀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그럼 나는 이게 이제 곽튜브 님도 좀 안타까운 게, 좀 아쉬운 게 이제 그런 면인 거지. 저는 곽튜브 님이 테크니컬리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곽튜브 아저씨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마냥 좀 운이 없다, 판단력이 좀 아쉽다, 그냥 요 정도인 거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아쉽다 정도인 거지. 그래서 회생방안은 뭐 쭉 얘기할 건데, 일단 이참에 좀 더 쉬고 작품으로 제발 조용히 작품으로. 나나씨도 과거에 시끄러운 거 있었잖아. 나나씨 요새 예능 나와요? 안 나오죠? 나나씨가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막 채널에 나나스 뷰티 이런 거 해요? 안 하시죠.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사고를 쳤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쭉 불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누구한테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잘못의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본인이 짊어져야 하는 게 있긴 해. 내가 과거에 어떤 캥기는 게 있고 좀 더러운 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건 좀 어려웠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치 제가 방송 출연 제의가 와도 안 나가는 것처럼, 제가 그거를 마냥 방송이요? 아 좋죠? 이러고 쳐나가서 걸그룹, DC, 말실수, 성분, 장미 뭐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저 새끼 숨 쉬는 거 맞냐 이 정도 논란 터지면 저는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본인이 과거에 좀 저시기가 있으면 알아서 기는 게 있어야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을 했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좋은 예시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나나씨 사실 회생방안 할 것도 없는데 그냥 갖다 껴쳐 넣은 거야. 나나씨를 왜 넣겠어요 제가. 나나씨 보세요. 예능 나오시냐고. 안 나온다고. 유튜브 나오시냐고. 안 나온다고. 작품으로만 보여주잖아. 작품으로만. 연기력으로만 보여주시잖아. 그 뭐야, 고현정씨 아역이 아니고 그걸로 나왔던 그 뭐야, 거기서도 연기를 얼마나 잘하실까. 얼마 나오도 안 해요 분량. 나나씨 1시간도 안 나올걸 거기. 그 무슨 마스크 쓴 거 그거. 그것처럼 실력으로 일단 보여주고 나서, 그러니까 나나씨는 제 생각에 이제 곧 있으면 좀 나와도 됩니다. 사실 지금 나와도 돼. 나나씨는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스크걸 같은 걸 통해서 연기력 완전히 입증했고, 저기 고백에서도 연기력 완전히 입증했고, 다양한 캐릭터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입증했고, 미모가 애프터스쿨 때보다 지금이 더 예쁘다는 걸 입증을 하셨잖아.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막 유퀴즈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셔도 돼. 뭐 물론 이제 너무 낭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뭐 연기력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나은 씨도 제발 좀 작품으로 먼저 뭘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자, 그러면 좀 곽튜브 씨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곽튜브 씨를 안 좋아합니다. 곽튜브 씨 영상을 단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잠깐 보다 끈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보다가 껐을 수는 있는데 저는 단 하나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여행 유튜브를 안 봅니다. 여행에 관심이 없어요. 여행 가고 싶지도 않고요. 대리만족하고 싶지도 않고요. 비행기 타고 싶지도 않고 배 타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롤 한 판 때리고 치킨 처먹고 이런 게 행복한 새끼예요. 여행을 싫어해요 저는. 그러니까 곽튜브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 나는. 근데 좀 짠하다고 느껴지는 게, 곽튜브 씨는 지금 이미 대외적으로 대중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폭을 당한 주제에 학폭한 애를 쉴드 쳤다. 그리고 학폭 쉴드 쳐준 애가 존나 예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연상이 되냐면, 이 새끼 이나은한테 홀렸네, 이 새끼 여미새네, 이 새끼 완전 불발 상태네,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들 생각이. 이게 전혀 사실과 달라. 애초에 이나은은 학폭이 아니야. 곽튜브는 이나은의 학폭을 용서해 준 적이 없어. 곽튜브는 이나은하고 그냥 남사친 여사친 사이지 이성적인 관계도 아니야. 아이씨 어딜 넘봐 수준이잖아. 사실 넘보지도 않았어. 그런 적도 없어.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곽튜브가 이나은한테 홀려서 반해서 너무 예뻐서 본인은 학폭을 당하면서 울었으면서 이나은의 학폭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이 오해를 푸는데 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봐, 지금도 학폭 아님 이러잖아. 학폭 아니라니까. 이 오해를 푸는데 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니까. 그래서 난 좀 이제 불쌍해. 이 사람의 이제 미래가 그려져서 약간 불쌍해. 곽튜브 여미새는 맞음. 그건 여미새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저 사람 컨텐츠를 소비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우정익 님이랑 나온 건 몇 개 봤어. 곽튜브가 본튜브 찐따 중에 잘 되니까 부럽다가 이때다 하고 욕하는 애들이 대부분인 거지. 욕은 이나은이든 이현주가 먹는 게 맞지. 무슨 세탁기를 돌린다고 난리들이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욕을 먹어야 한다면 이나은 씨나 이현주 씨 둘이서 치고받고 할 일이지, 이거를 곽튜브 아저씨가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 이미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과연 곽튜브 아저씨가 이제 잘 나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종특이 발현돼서 끌어내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걸까? 저는 좀 그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과대평가받은 사람을 좀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곽튜브님이 과대평가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댓글을 좀 보고 왔는데. 그래서 곽튜브 같은 사람이 최근에 뭐 우정잉 씨, 츠키 씨, 이나은 씨 등등등해서 이런 아이돌 멤버들하고 히덕거리면서 예능을 찍고 약간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심지어 저렇게 예쁜 여자랑 단둘이 유럽 여행을 가? 이런 걸 보고 시샘 쪽보다는 이거 곽튜브가 이 정도 누릴 자격 있는 거 맞음? 이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곽튜브가 성공했으니까 질투나서 끌어내려야지 쪽이 아니라 곽튜브가 지금 이 정도로 행복한 거 맞음? 이 정도 능력 있는 거 맞음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그거임.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시샘은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곽튜브 자리에 내가 있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시샘 질투를 쓸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어떤 정치인을 보고 저 정치인 한 거 맞냐라는 생각을 해도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으니까 시샘 질투는 아니잖아요. 그냥 저 새끼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거지 질투는 아니잖아. 똑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곽튜브님을 질투한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제가 과연 저 자리에 있는 게 맞음?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언럭키 방시혁 새끼야 이씨. 자 보시면 덱스였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듯 논란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까지. 그리고 뭐 이것도 욕먹을 것 같지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초 사이트가 흘러가는 그런 스토리 같은 걸 보면서 느낀 건데 옛날에 이제 뭐 유명한 여초를 대변하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죠. 그분이 사실 정말 비논리적인 말들로 대중들을 이렇게 약간 선동 비슷하게 하셨지만 여초 사이트들로부터 어마무시한 푸시를 받으셨어.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뭐 돈도 벌고 막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고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갑자기 여초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쟤가 우리 대표하는 게 맞음? 나 근데 옛날부터 말 못했는데 쟤가 우리를 대표한다는 게 사실 좀 쪽팔리긴 함. 좀 더 예쁜 여자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긴 함.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더니 그 사람을 막 공격하더니 이 사람 대인기피증 걸려가지고 활동 접으셨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곽튜브님이 약간 곽튜브님 보면서 그게 약간 연상이 됐는데 곽튜브님이 찐따를 자처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잘난 새끼들만 잘생긴 들만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새끼들만 왜 양지에서 재미나게 놀아야 되는데 찐따도 좀 부족한 사람도 그런 데서 즐겁게 놀 수 있잖아. 화이팅! 우리 찐따들의 럭키 버전이 되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응원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행복한 게 맞냐? 곽튜브가 뭐 수입이 그렇게 커? 곽튜브 이번엔 아이돌 누구랑 했던데? 다음 방송은 아이돌 누구랑 한다는데? 덱스랑 할 때는 그 정도로 꼴 받진 않아. 덱스 씨가 사나 씨하고 1대1로 예능 그 토크쇼 찍으셨을 때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덱스 씨가 사나님 같은 뭐 그런 완전 탑 오브 탑과 이렇게 뭐 소위 겸상을 하다니 약간 감동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느낌? 근데 덱스 씨 저항 받습니까? 잘 안 받잖아. 신세경 씨하고 찍을 때도. 근데 바꿔봅시다. 곽튜브님이 이런 문제가 안 터졌어. 그리고 SM인가 뭐 거기 들어가셨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 흘러가서 토크쇼 런칭하시고 거기서 뭐 사나 씨, 카리나 장원영 씨, 뭐 신세경 씨 이런 분들하고 1대1로 대담을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이렇게 했어봐. 과연 그거를 시청자들이 납득을 했을까? 납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거 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걸 이해합니다. 흑자야 그건 아니지 해도 이해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도 못생긴 사람으로서 좀 슬펐어요. 제가 여자하고 같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되게 잘난 애들이 만약에 조준 같은 애들 뭐 덱스님 뭐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도중에 약간 미묘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무난하게 그냥 가볍게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나같이 생긴 애들 뭐 곽튜브님 같이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쁜 여자랑 일을 하다가 작은 문제가 생겨도 곧장 여미새가 됩니다. 곧장 이 여자 좋아해서 이 여자 너무 예뻐서 반해서 홀려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거 봐라 이렇게 될 줄 알았지가 돼버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여자랑 같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렇게 생기게 태어난 것에 대한 짐이야 이건. 이고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형 얼굴이면 작은 문제도 커지긴 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나나 곽튜브 같은 분들이 아무리 같이 일한 어떤 여자랑 이성적인 감정 느낀 적 없다. 그냥 재미를 위해서 농담만 했을 뿐이다. 백날 천날 설명해도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덱스나 조준 같이 생기면 뭐 이성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맞지? 여자 많아 어차피. 그러고 야 덱스가 신세경도 만났었는데 거기에서 흔들렸겠냐? 야 덱스가 사나하고도 비비는 레벨인데 막 거기서 흔들렸겠냐? 이렇게 쉴드글이 오히려 올라오죠. 근데 나 같은 새끼들이 문제가 생기면 흑자 새끼 이거 완전 막 야 눈빛 봤냐? 이 새끼 아주 그냥 막 풀했던데 이러면서 병을 떨게 뻔하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안 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여자랑 같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자랑 일을 한다면 못생긴 여자들하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훈님 비즈니스 이메일 아는 사람 있냐? 뽀금이 비즈니스 이메일 아는 사람 있냐?
그래서 곽튜브님 뭐 회생 방안이라고 뭐 할 것까진 아닌데,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곽튜브님이 최근에 이런 플러팅 컨텐츠를 할 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상대 여성들은 엄청나게 아름다우신 분들인데 곽튜브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잘 될 가능성이 0%라고 생각을 하고 시청자들이 보니까 안 불편했던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약간 애매하게 좀 잘생긴 애들, 그러니까 소위 덜 잘생긴 애들이 곽튜브님하고 똑같은 포지션을 잡았다면 욕 존나 처먹었을 거예요. 뭐 비빌 때 비벼라 이 새끼 뭐 사심 채우네 하면서 욕을 뒤지게 먹었을 거야. 근데 곽튜브님은 아예 0%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냥 재미있게 유쾌하게 봐줬던 것 같아. 근데 최근에 곽튜브님이 이제 잘 되고 있고 좋은 기획사에 들어가셨고 막 광고도 찍으시고 잘 나가 버리니까 이제 예쁜 분들하고 그런 플러팅 컨텐츠를 찍으면 0%가 아니게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달라진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곽튜브님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미모의 여성 게스트분하고 컨텐츠를 하게 된다면 여태까지처럼 플러팅 막 그런 개그, 유머 같은 걸 하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적어도 퐁당퐁당은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얘 못 정도. 예쁜 여자랑 한번 했으면 못생긴 여자랑도 한번 하고, 예쁜 여자랑 한번 하고 못생긴 여자랑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곽튜브의 PC화, 그러니까 곽튜브 채널에 정치적 올바름화를 해서 계속 예쁜 여자만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덩치가 크신 분도 나오고, 아니 막 남자들도 막 나오고, 뭐 깡패도 한 번씩 나오고, 또 못생긴 여자도 나오고 예쁜 여자도 나오고, 이렇게 좀 돼야지. 너무 예쁜 여자랑 계속 찍어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맞냐? 곽튜브가 이렇게 행복한 거 맞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요건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굉장히 극심한 것 같지만 이 와중에 칼이나 장원영 잘 만나갑니다. 예쁜 여배우들, 아이돌들 잘 나가기만 해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요. 어디 가서 안 좋은 걸 하나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싫어하는 건 외모적으로 좀 자기 타입이 아닌 여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곽튜브님이 만약에 퐁당퐁당으로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컨텐츠를 한 번씩 진행을 해. 같이 요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더만. 예쁜 여자랑 요리할 때 손도 한번 배. 전혀 아파하지 마. 오빠 손 벤 거 아니에요? 그래? 피나네. 너랑 있으니까 고통이 안 느껴져. 이렇게 해. 요리를 막 진수성찬을 막 구처 반상 같은 거를 막 차려가지고 예쁜 분한테 이렇게 차려드리고 막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해. 그냥 여미새 새끼처럼 아예 그냥 대놓고 더 해버려. 다음 화에 이제 안 예쁘신 분이 나오면 제육 볶아온나. 박나래 씨 제육 하나 볶아오세요. 좀 도와달라고 하면 무슨 남자가 주방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적어도 곽튜브님을 공격하는 젊은 남자들은 좋아할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젊은 남자, 어린 남자들은 좋아할 거예요. 메뉴가 게스트에 따라 달라져. 뭐 사나 씨가 나온다? 뭐 궁중 요리에다가 곽튜브 사비로 출장 요리사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사님 진짜 오셔가지고 오마카세로 스시 하나 말아가지고 일수법으로 말아서 딱 주시고, 좀 뭐 아니다 싶은 분이 나오면은 테이블에 라면이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분 나오시면은 컵라면.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쉽게 나오시면은 이제 뭐 그냥 뭐 천하장사 소세지나 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곽튜브님의 태도도 이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쁜 분 있을 때는 막 출장 요리사가 있는데도 막 제가 하겠습니다. 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뽀득 막 입으로 소리 내면서 하고, 아니다 싶은 분 오면은 이제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야 박나래 씨 제육볶음 할 줄 아세요? 좀 먹고 싶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그런가? 너무 새겨 듣진 마시고 대충 들으세요. 뭐 저 같은 새끼 뭘 알겠습니까? 박나래 오송 출발. 곽튜브 별로인 여자 앞에서는 똥 싸러 감. 그게 맞아. 인성 논란으로 번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다운 코미디입니다. 시다운 코미디. 시다운 코미디입니다. 곽튜브님의 회생 방안. 이제 예전과 다르다. 곽튜브님을 보는 시선이, 그걸 이해해야 한다 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나은님 회생 방안. 원래는 한참 쉬고 사람들이 잊혀져 갈 때쯤에 좋은 작품으로 보여줘서 능력으로 실력으로 작품으로 좀 사람들한테 눈도장을 다시 찍고 그 이후에 과거의 오해 같은 걸 풀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사람들이 좀 잊기 전에 사람들의 화가 누그러들기 전에 자꾸 오해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내성까지 아마 생겼을 거다.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시 잠수를 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참에 모든 오해를 풀려고 맞서 싸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곽튜브님은 지금 문제가 된 게 처음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이미 성공적으로 복귀하신 분들의 선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감스트님. 제가 감스트님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꽤 긴 시간 방송을 안 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막 살이 쪽 빠져서 나타나셨었잖아. 원래는 좀 후덕하셨는데 막 그때 한 20kg 빠졌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이게 진짜 고생 많이 했나 보다. 마음고생 심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해주셨잖아. 지금 곽튜브님도 논란 1회차라서 가능한 방법이 있죠. 지금 잠깐 활동을 쉬시면서 살을 뒤지게 빼셔야 돼요. 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나락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 오킹도 그러면 인정 아니나? 오킹님은 이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쉽지 않죠. 딱 한 번만 가능해요. 나락 다이어트로 용서받는 거는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오킹님은 너무 멀리 갔어. 곽튜브는 여자를 좋아할 권리가 있다. 근데 이번 일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거랑. 곽튜브님이 뭐 여자를 좋아할 뭐 권리가 있든 없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 이거는. 근데 상관이 있어져 버렸고 설득은 안 될 거야. 누가 대변인 시켜줌? 곽은 방송인들이 숫기 없는 애, 못생긴 애, 놀릴 때 필요한 탱커 역할을 찐이라는 방패 두고 자처한 거지. 그래놓고 욕먹으면 항상 질투하는 찐따들이라 뭐라 하고 곽 영상 재밌고 이번 일로 욕먹는 것도 불쌍하긴 한데 곽이 선택한 것임. 선택한 거라고 해서 안 불쌍한 건 아니잖아.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악의가 하나도 없었잖아. 곽튜브 아저씨한테 악의가 있었어? 하나도 없었잖아. 나는 이거 하나로 나락을 가기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 다 보진 못했지만 이나은이 눈 맞추고 숟가락 공유하고 벌레 붙은 거 떼주고 갑자기 쎄쎄쎄하며 터치하고 아무한테나 그 눈빛 보여주지 마 눈빛 압수 같은 멘트 날리는 걸 보니 홀렸어도 합법임. 나 저거 못 봤거든. 근데 저게 진짜야? 진짜인지 한번 일단 알려줘봐. 나 저 영상을 못 봤어. 나는 그냥 그 문제된 부분만 쇼츠로 봤거든. 앞에 저런 게 진짜 있었어? 막 눈 맞추고 손가락 둘이 같이 쓰고 막 벌레 떼주고 막 쎄쎄쎄하고 막 약간의 터치도 있고 막 그랬어? 이러면 나는 이나은 씨는 실드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랬으면 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곽튜브 씨가 그 방송을 나오자고 했다며 그 같이 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뭐 과실 비율이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이러면 이나은 씨 비율이 훨씬 크다고 느끼는데. 아니 본인 상황이 지금 있잖아. 본인은 그 예전에 뭐 학교 관련된 일, 멤버 관련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 관련된 것도 지금 저만 해도 2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진짜 좀 그러네.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나은 씨가 곽튜브님을 남자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나은 씨가 만나던 분들의 사이즈가 어떤지를 우리가 아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곽튜브님한테 그렇게 자꾸 플러팅을 하는 모습을 대체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야?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 방송을 좀 봐야 되나? 이거는 내가 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아니 곽튜브 이분은 뭐 TV 같은 데 나와서 남사친 여사친 뭐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쪽 아니었나? 다른 분하고 착각하는 건가 내가 지금? 오킹님이었나 그거는? 근데 뭐 저도 대충 찐따 감수성이 있잖아요. 그럼 찐따 감수성에서 남사친 여사친 이런 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사람일수록 질투가 심해. 그리고 상상 섀도우 복싱이 심하고 비슷한 말 하긴 했지. 나도 본 거 기억나. 빠니보틀님하고 곽튜브님 둘 다 남사친 여사친 이런 거 좀 안 좋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막 남사친 여사친끼리 막 이렇게 막 우린 이성 감정 1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했던 거 본 거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여사친인 이나은하고 같이 여행 갔다 쳐.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냥 컨텐츠로 간 거니까.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고 촬영하러 간 거니까. 근데 아니 이나은 씨는 좀 개인적인 여러 사건들 중에 남자 관련된 것들이 좀 있고 곽튜브 씨를 남자로 전혀 보지 않을 거라고 시청자들이 생각을 할 텐데 숟가락을 왜 같이 쓰고 스킨십을 하고 자꾸 플러팅 같은 얘기를 하고 왜 그러는 거지 대체?
보통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 이 예쁜 분이 태도를 좀 잘 해야 되는 게 진짜 조금만 방심하면 반하거든요.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조금만 방심하면 반해버리고 고백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포지션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남자로 보지 않는다는 명확한 사인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넌 남자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간혹 나쁜 분들이 얘가 나를 짝사랑하는 거를 알고 그 마음을 좀 즐기려고 좀 멀어진다 싶을 때 한 번씩 여지 주고, 너무 가까이 오면 밀어내고, 다시 너무 멀어지면 여지 주고, 이런 걸로 장난치는 분들이 좀 계셔. 솔직히 이게 저처럼 못생긴 남자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나요. 그런 거 나중에 이제 알고 나면. 근데 그런 거를 컨텐츠에서 대체 왜 하냐는 거야. 누가 봐도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를. 나는 좀 정황상 이나은 이분이 사적으로 나쁜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왜냐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이나은 씨 보면은 뭐 백종원 선생님하고도 친분이 좀 있다 그러고, 또 다른 어른들하고, 그러니까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하고도 잘 지내고, 주변 또래들하고도 친구 사이로 잘 지내고, 친구도 많고 지인도 많고 막 이러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이상하거나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분이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분일 거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예상을 하는 건데, 이런 판단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진짜? 나르가 사람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죠? 처음에 사람의 환심을 잘 산다 그랬죠.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외로워진다 그랬죠. 이나님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예뻐진 분도 아니고 원래 예뻤던 분인데. 각두부님이 이게 이 여미새 이미지 벗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